네, 기업 직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한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에 특화된 상품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대호 기자와 함께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인포마크인데 사실 이게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하기 전에 직접 탐방을 다녀왔는데 탐방을 다녀온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굳이 여기 써있길래 여쭤봅니다. 사실 제 첫째 아이가 올해 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키즈폰이라는 걸 사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들이 어떤 스마트폰 이런 걸 만지는 걸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서 키즈폰도 좀 안 사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스마트폰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이요? 그러니까 SOS 기능이 있어서 긴급할 때 이제 보호자나 직접 경찰에도 연락이 되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정해진 번호에만 전화를 할 수 있고 요즘에 또 이제 스팸 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오는데 정해진 번호에만 문자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저렇게 웨어러블로 시계로도까지 지금 그림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저게 여러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는 손목 시계형으로 어른들의 스마트워치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제도 10,000원을 넘지 않아서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택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저걸 살 때 여러 키즈폰을 비교하다가 가장 평가가 좋은 게 뭐지 찾다 보니까 준3라는 제품이었거든요. SKT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얼마 전에 AS를 받을 일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인포마크라는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장사였고 해서 겸사겸사 한번 좀 호기심을 갖고 찾아가 본 기업입니다. 딸 셋의 아빠로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다가 기자로서 이제 기업 탐방까지 나선 상황인데 민원 넣으러 간 건 아니고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그러면 인포마크가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아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여기 사장이 직접 또 설명을 해줬다고요. 사실 최혁 대표이사인데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대표님 직접 한번 회사 제품을 소개를 해주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깜짝 놀랄 정도였고요. 서울대 전자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인포마크 창업자이자 현재 서울시립대 현지 교수이기도 한데요. 최혁 대표에게 인포마크 제품군 설명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통신 단말 제품들의 이제 대표적인 제품들을 여기 모아놨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이제 세컨 디바이스라고 하는 우리 통신사들이 필요한 그런 제품들 중에 이제 에그라고 하는 또는 모바일 라우터라고 하는 이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오래된 2009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에그라고 하는 제품이었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팩트 에그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희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200만 대나 팔린 기념비적인 그런 저희 제품이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SKT, KT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라우터 제품들, 에그와 포켓파이 제품들을 계속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정말 소비자들이 또 이 통신사들, 유수의 통신사들이 저희 제품들이 정말 디자인적으로 또 성능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참 자부심을 좀 가지고 그동안 에그 제품을 해왔고요. 두 번째로 또 저희 대표적인 최신 또 저희 주력 제품인 키즈폰. 이게 최초의 저희 키즈폰 1 제품입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들이 찾는 이런 제품을 키즈폰이라고 하는 이런 통신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든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도 준2, 준3 계속해서 디자인 및 성능 측면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내용 보셨는데 저희가 기업 직설을 소개해드리면서 가장 긴 인터뷰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고퀄리티의 인터뷰가 아닐까 싶어요. 방송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를 많이 해보시고 이런 플랫폼이 회사 내에 있든지 아니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인 건데 키즈폰 자체가 사실 저희들한테 그렇게 익숙한 기기는 아니다 보니 이게 진짜로 보급된 지도 얼마 안 됐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키즈폰 형태들은 많았는데 인포마크가 이걸 처음으로 손목시계형으로 아이들을 위한 키즈폰으로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그 SKT랑 인포마크가 함께 출시한 이제 준 시리즈인데 이게 2014년에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키즈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다.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KT가 한 그 키즈폰 시장 70~80%를 이제 그 점유하고 있는 걸로 그래요?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T를 통해서 개통된 키즈폰이 지금까지 한 48만 대 정도 된다고 하고 거기에는 이 인포마크가 전량 키즈폰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상이 좀 흉흉해지다 보니까 이런 키즈폰 시장도 확대가 되는 좀 씁쓸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인포마크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기대가 이 부분에서 되는 것 같고요. 네. 교육용 로봇도 만들 계획이라고요. 예. 그 신성장 사업으로 꼽고 있는 게 IoT. 예. 그 중에서도 스마트 토이라는 제품인데요. 일단은 그 해외 선진국에서 만든 그 스마트 토이를 가져와서 네. 자사의 그 스마트워치, 키즈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유통을 하는 단계고요. 앞으로는 이 스마트 토이도 직접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인포마크 대표이사인 최혁 대표가 이번에는 스마트 토이에 대해서 한번 직접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 이제 키즈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을 계속 찾게 되었는데요. 이제 스마트토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군입니다. 이 제품을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뭐 전진, 후진, 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PC를 통한 어떤 C 언어를 배우는 게 코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쉽게 코딩이라고 하는 개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익히게 해서 창의적인 사고 또 직접 자기가 더 성장을 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IT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어릴 때부터의 그런 그 교육 부분들이 변화가 좀 필요한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스마트토이가 있고 이 대시엔 다시라고 하는 것도 뭐 보는데 다시 한번 놀랍네요. 대표께서 이렇게 뭐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것도 흔치 않을 뿐더러 제가 드는 생각이 섭외 요청하면 쉽게 오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인포마크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에도 한번 모시는 걸로. 네,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 대한 그 애정이 많이 그렇죠. 있으시더라고요. 예. 본인이 개발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했던 점이 요즘에 인포마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데 물론 키즈폰에 대한 정보도 나오겠지만 그 IoT 개발 사업에 대한 것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 관련 뉴스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시면서 인포마크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참 또 중요한 것이 어떤 재무 상황이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취재를 해본 결과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잘 보고 있는 시장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뭐 IoT 테마주다, 4차 산업 테마주다 이렇게 또 엮어도 갈 수 있는 그럴 수도 부분인데 있죠. 예. 이 회사를 한번 좀 제대로 아시고 판단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포마크는 지난해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63%로 굉장히 좀 재무 구조는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적도 괜찮았는데요. 매출이 637억 원, 영업이익이 22억 원, 순이익은 11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한 22%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그 직전 연도, 2015년도에 실적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당시에 그 이 모바일 라우터를 그 공급을 대량으로 하던 미국 회사가 네. 다른 통신사에 피해 합병이 돼버리면서 아하. 그 관련 그 수출 매출이 일시에 확 끊겨버리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에 안 좋았는데 2016년에는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흑자로 전환한 작년 기준으로 그 EPS 주당 순이익을 보면 한 308원 정도가 됩니다. 최근 주가랑 비교해 봤을 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한 58배. 거의 한 60배 가까이 돼서 결코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결코 싼 주가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키즈폰 수출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토이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았다라는 점인데요. 작년에 그 키즈폰 고객센터 그리고 AS망 등을 이제 확충을 하는데 여러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안 좋아졌는데 다만 이는
매출과 비례해서 커지는 비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정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면 이익률은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 구조를 갖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K텔레콤 또 KT 양쪽에다가 라우터라든지 또 SKT의 그 키즈폰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 회사가 아무래도 협력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실적 가이던스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좋다, 좋은 걸 좋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요건 약간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신다면 매 분기에 나오는 그 실적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혁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키즈폰이 안착되어서 저희가 이제 에그와 라우터와 키즈폰의 이제 두 주력 제품으로서 지금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키즈폰의 해외 쪽 진행들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신사업을 또 스마트토이를 중심으로 한 IoT 신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어찌됐든 또 계속적인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익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정 비용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률은 좋아지는 게 저희의 어떤 그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많은 그 투자들 키즈폰을 또 안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해왔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해외 쪽 진출 및 신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더 확대를 시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익률도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성장성에 대한 확신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대표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회사 입장에서의 성장성 확신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나온 물품을 내가 직접 써봤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잘 나가겠구나, 좋게 만들었구나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빼놓은 것 같아서요. 소비자 입장에서 준3 아까 사셨다고. 써보니까 진짜 이게 괜찮은 물건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한번 세상이 흉흉해서 반짝할 물건인지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톡도 하고 어른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릴레이션십을 맺듯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키즈폰으로 생기는 그 릴레이션십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나가는지 가까운 이동통신 대리점을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애기는 없지만 한번 이 시장에 관심이 갖는다면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마켓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대표를 직접 모시고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